아휴, 광주 가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거 같지?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얼마 전 홍보 입간판을 본 기억이 있죠. 그렇습니다. 구간 연장에 해당하지만 결국 아산 온양에서도 바로 타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죠. 꼭 다른 지역으로 가서 광주행을 타야만 하는 명분이 조금이라도 희석된 겁니다. 아산 온양 천안 광주 간 대중교통입니다. 15시에 아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우등버스를 타고 광주까지 넘어가고자 합니다. 터미널 건물에 롯데마트도 같이 있다 보니 구내 하역장도 보이고요. 출발한 이 버스는 터미널 앞 사거리로 먼저 갑니다. 배방이나 본강요 쪽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거리에서 11시 방향으로 들어가면서 모종로에서 운행하고요. 운행하는 과정에서 아산 소방서 앞쪽으로도 지나가고 모종 2지구 도시개발구역 근처도 지나가게 됩니다. 한창 신도시가 건설되는 그 지역을 지나갈 수 있고요. 구령 사거리에서 직진해서 아산 현충사 IC로 들어갑니다. 사실 갈림목이긴 한데 길이 덜 완성되어서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현충사 IC 쪽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금소 통과 후 천안 방향 우측으로 들어갑니다. 아산 천안 간 있는 32번 고속도로 되겠습니다. 천안 분기점까지 앞으로 10km 5분 정도면 닿게 되고 서천안 IC만 거치면 됩니다. 시내 근처를 바로 지나가는 고속도로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이나 옆쪽으로는 아파트 단지들을 많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버스가 배방이나 본강교에도 정차했다면 32번 고속도로로 올 수도 없었겠죠. 아산 온양 천안 가는 국도 21호선을 통해서도 갈 수야 있지만 아무래도 시내도로에 해당하는 구간도 지나가야 하고 신호 대기도 해야 하는 변수가 있어서일까요? 지금 이 도로로 운행하면서 100km 내외로 꽤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시내도로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속도죠. 얼마 후 천안 분기점에 다다랐고 초록띠 따라 천안 서울 방향으로 빠집니다. 천안 상거리 휴게소를 지난 다음 천안 IC로 가서 나가야 하는데요. 방향으로 치면 북쪽으로 올라가는 건데 광주에서 출발해서 천안에 가고 있을 때 이쪽 구간 방향도 똑같이 지나가게 됩니다. 아산 온양 천안 간 구간 승차가 안 되는 노선이고 처음부터 해당 구간만 탈 수 있는 식으로 승차권 발권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천안 IC에서 분홍띠 따라 나가는데 교량 기둥에 유의해서 지나가고요. 요금소 통과 후 천안역 버스터미널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만남로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천안로 사거리입니다. 천안로 사거리에서 1시 방향으로 그리고 그 다음 터미널 사거리, 시외버스 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는 곳입니다. 하차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내릴 준비하시면 안 되고요. 천안에서 타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숨 좀 돌리고 갈 여유는 있겠습니다. 대하에서 내립니다. 벌써 비하 하차 승객이 있는 거 확인했죠? 최종 탑승 인원 17명인데 여기서 아산 온양은 저 혼자만 타고 왔습니다. 덕분에 천안까지 오는 과정이 좀 어색했죠. 천안에서는 출발 시간 15시 35분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제 시간에 승차음을 빠져나갑니다. 천안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빠져나갈 때는 잠깐 동안 시외버스 터미널 구내를 거쳐가는데 출구는 이쪽밖에 없습니다. 터미널 사거리로 나가서 좌회전한 뒤 다시 만남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좀 이따가 나올 예정이지만 천안 분기점까지는 아까 천안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오면서 지나왔던 길을 다시 반대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논산 천안 고속도로를 이용할 예정이란 것만 제외하면 말입니다. 지금부터 논산 천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러 가야 하겠죠. 초록띠 따라 진출해야 하는데 이건 뭐죠? 진출 과정 좀 심상치 않습니다. 벌써부터 느려지는 게 뭔가 좀 불안한데요. 일단 정안 알밤 휴게소까지 가야 합니다. 남천안 IC, 남풍새 IC, 정안 IC 지나가야 하고요. 우선은 속도가 좀 회복은 됐습니다. 이따가 차량 터널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변수가 존재할 거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와중에 KTX가 시원하게 경부 고속선을 달려서 북쪽으로 올라가네요. 남풍새 IC 근처였는데요. 북쪽에 천안 아산역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남풍새 IC 지나면 미세한 오르막이 있죠. 여기서부터 정체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입구부터 속도가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15시 57분에 차량 터널 입구를 무난하게 지나가네요. 전 사실 이때까지 이쪽 입구를 오전 중에만 지나가봤습니다.
아무래도 낮에는 좀 다른가 봅니다. 큰 지연 없이 정한알밤 휴게소에 다다를 것도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한알밤 휴게소에 들어갔는데 이때가 16시 5분이었습니다. 아산 온양에서는 15시 그리고 천안에서 15시 35분에 출발했습니다. 천안 기준이면 겨우 30분밖에 안 된 거죠. 너무 금방 휴식하러 간 기분이 있습니다만 한편 여기서 14명으로 줄었는데 3명이 다른 노선으로 환승하러 간 것이죠. 그래도 전체 중 반은 채워져 있습니다. 다시 길을 나서고요. 이 고속도로의 종점 부위 논산 분기점까지 이동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공주 분기점, 공주 분기점, 남공주 IC, 탄천 IC, 탄천 휴게소, 선원산 IC, 연무 IC를 지나가게 됩니다. 또 때마침 KTX가 북쪽으로 시원하게 달리네요. 지금 보시는 게 바로 호남 고속선입니다. 광주 송정역 방향으로 뻗어 있고요. 공주시와 논산시 인근에서 붙어갑니다. 선원산 IC 인근에서 가장 가까이 붙었다가 그 뒤로 동선 차이로 인해서 얼마 동안 호남 고속선을 볼 수 없습니다. 광주까지 거리도 어느덧 표시됐고요. 이제 논산 분기점으로 접어듭니다. 분홍띠 따라 광주 익산 방향으로 들어가고 분기점 바로 다음에 구 여산 휴게소인 익산 미륵사지 휴게소부터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호남 고속도로고요. 광주 요금소까지 가는 과정에서 익산 미륵사지 휴게소, 익산 IC, 익산 분기점, 삼내 IC, 전주 IC, 서전주 IC 순으로 가고 김제시, 정읍시, 장성군 등을 지나가게 됩니다. 익산 분기점까지 편도 4차로였다가 삼내 IC 인근까지 편도 3차로, 그리고 그 뒤로는 편도 2차로입니다. 이서 휴게소 직전입니다. 여기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름 아닌 새만금 포항고속도로 본선에 새만금 방향 경로와 함께 분기점을 짓고 있죠. 그래서 갓길이 없어지고 차로 전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상관면 쪽으로 연결되고요. 이서 휴게소 근처에서 장수 분기점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거죠. 이서 휴게소 다음에 김제 IC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김제에서 장수 방향 지름길도 열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장산 IC 지나서 노령 쪽으로 왔습니다. 터널 조명 보수 중이라는 안내가 있는데 여기 호남터널 다음에 있는 원덕터널에서 정전으로 인해 일부 조명이 꺼져 있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왼쪽 조명이 안 켜져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었죠. 아직 날이 밝아서 터널 출구부 쪽 눈부심 현상이 꽤나 심했을 겁니다. 원덕터널에서 나오면 백양사 IC이고요. 백양사 휴게소, 장성분기점, 북장성 IC, 장성 IC, 남장성 분기점을 지나면 광주 요금소가 나오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광주 요금소는 장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곳이지만 광주의 관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곳이에요. 비하 정류소 정차도 예정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천안고속버스터미널 출발 전에 비하에서 내린다고 하신 분 계셨죠? 이제 광주 요금소입니다. 이 다음에 북광산 IC 그리고 바로 비하 정류소가 나오는데요. 고속도로상 간판에는 광산이라는 이름으로 안내되지만 예약처에서도 표시하고 있다시피 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유스퀘어로 넘어갑니다. 바로 광산 IC를 지나가는데요. 지금 시각 17시 56분. 차들이 엄청 몰렸습니다. 도로교통정보에 따르면 산월 IC까지 정체, 그 이후 서행인데요. 보통 유스퀘어로 가는 차량은 독립 IC까지 가서 진출하는데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찰나 산월 IC에서 진출합니다. 여기서 나가면 제2순환도로인데요. 2년 전 서울 출발 버스를 타고 갈 때 이쪽으로 나간 경험이 있어서 저는 처음은 아니에요. 와, 제일 오른쪽 장난 없습니다. 신창 지하차도부터 지나가게 되고요. 신가 IC, 유덕요금소, 유덕 IC 순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유덕 IC에서 무진대로와 만나는데요. 그 무진대로가 버스터미널로 연결되죠. 유덕 IC에서 분홍띠 따라갑니다. 마침 버스터미널 방향 안내 간판도 보였죠. 무진대로를 통해서는 상무지구로 갈 수 있는데 유덕 1교차로와 연결됩니다. 지나가면서 상무지구를 볼 수도 있고요. 광주광역시청과 시의회도 무진대로에서 보입니다. 그대로 버들 고가도로로 연결되고요. 그 이후에는 상무중공 아파트 앞 교차로와 기아차 공장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버스터미널 앞 교차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 바로 좌회전 화웅로 230번 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마트가 바로 앞에 보이는 교차로에서 군내 입구로 좌측으로 진입합니다. 광주 유스퀘어에는 18시 12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시간 이용한 아산온양 천안광주 노선은 하루 3회만 운행하고 배방이나 본강교 등에는 정차하지 않습니다. 단축격인 천안광주 단일 노선은 프리미엄 포함 총 6회 운행하고 아산온양 착발과 공통으로 비하 정류소에서 하차가 가능합니다. 아산온양부터는 우등 25,000원, 천안부터는 우등 프리미엄 각각 22,200원, 28,000원입니다. 천안고속버스터미널 광주홈, 광주 유스퀘어 7번 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산온양은 아산 시외버스터미널 5번 홈을 이용하시고 아산 고속버스터미널로 가시면 광주행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예약처에서는 출발 도착지를 아산 시외로 선택하셔야 승차권을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천안광주 간의 프리미엄은 정한 알밤 휴게소를 공식 경유하기 때문에 해당 휴게소에서의 환승도 지원됩니다. 아산 온양 착발 버스가 없는 시간대일 경우 온양에서 천안까지 개별 이동한 다음 천안광주 단일 노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청주나 당진으로 가신 다음 광주행 버스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지만 배차 시간대를 확인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착발을 통한 아산 온양 천안 구간 승차는 불가능하며 시내버스를 이용하시거나 구간 승차가 지원되는 다른 시외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광주 간의 버스는 신부동에 위치한 천안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이 터미널은 1989년부터 신부동에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1989년 당시에는 자동차가 대전광역시에서 시작되는 호남고속도로를 통해 광주광역시까지 바로 갈 수 있었고 2002년 논산 천안 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지름길 경로가 완성되고 거리도 단축됐습니다. 정한 알밤 휴게소의 환승 휴게소 업무가 개시된 이후에는 천안 광주 노선이 이 휴게소를 경유하게 되는데 천안 정한 알밤 휴게소 간이 겨우 32.8km에 정체 없으면 25분 만에 갈 수 있어 천안과 광주 사이 한가운데 쯤에서 휴식하지 않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아산 온양은 그동안 버스 노선망이 부실한 편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 대도시로 가는 노선이 전혀 없었고 천안으로 가서 갈아타야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난 6월 1일 천안 광주 노선의 일부 차량편이 아산 온양까지 연장되면서 천안에서 갈아타야만 하는 수고를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버스가 모두 없어지고 운행 횟수도 조정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철도보다는 접근성 면에서 조금 나은 교통수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은 이후 챕터에서 이야기드립니다. 한편 프리미엄 버스가 천안 광주 간에 한해 지난해부터 운행을 개시했는데 본래 프리미엄 버스는 정한 알밤 휴게소와 같은 환승 휴게소에 공식 경유하지 않아 우회 운행이 좀 더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프리미엄 버스가 정한 알밤 휴게소에도 정차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유사시 호남 고속도로 지선을 이용할 변수가 차단되는 효과도 발생했습니다. 논산 천안 고속도로는 휴일에 심각한 정체를 겪기 때문에 오히려 대전을 거치는 호남 고속도로 지선 등의 루트가 교통량 밀집 등이 심하지 않다면 우회가 유리할 정도입니다. 휴일에는 경부 고속도로의 신탄진 이북에서 버스 전용차로도 시행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라도 있지만 프리미엄 버스마저 정한알밤 휴게소에 경유하는 것으로 방식이 바뀌면서 대전을 거쳐가는 경우를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아산 온양이나 천안에서부터 광주까지는 철도로도 갈 수 있습니다. 천안 시내와 가까운 천안역, 온양과 가까운 온양 온천역에서 기차를 탈 수 있는데요. 그러나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환승이 필요합니다. 아산역까지 개별 이동해서 천안 아산역 승강장으로 가신 다음 광주 송정역 방향 KTX나 SRT를 타고 가는 것이 수요시간 단축 면에서 추천됩니다. 천안 아산역에는 요일을 막론하고 호남 기존선 서대전역 경유 포함 KTX 하행 총 16편, 상행 총 14편, SRT 11편이 정차합니다. 호남 고속선 1단계 전구간 경유 기준 최소 소요시간 1시간 7분, 서대전 경유 KTX를 이용하신다면 2시간 넘게 소요됩니다. 온양 온천역에서는 홍성역이나 용산역 방향 열차만 보실 수 있고 천안역에서 광주역이나 광주 송정역으로 가는 일반 열차를 총 12편 보실 수 있으나 총 소요시간은 3시간을 넘을 수 있습니다. 1911년 7월을 시작으로 1914년 1월까지 대전에서 목포까지 있는 호남선의 전 구간이 단계에 걸쳐 개통되고 그 전인 1905년에 천안역을 포함한 경부선이 개통됐습니다. 광주역을 포함한 광주선은 1922년에 전남선이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개통됐고 현 광주 송정역 인근에서 호남선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호남선은 대전에서 경부선과 만나기 때문에 천안 광주 간을 이동하는 승객 수송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각각의 노선은 평상시 일반 열차 위주로 운행하고 있었고 호남 기존선의 일부 구간에 선형이 불량하여 제대로 된 소요시간 단축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2004년 KTX가 운행을 개시했지만 경부 고속선 1단계만 개통되어 호남 방향은 기존선을 이용해야 했고 2015년 오송역에서 공주 익산 방향으로 들어가는 호남 고속선 1단계가 개통되면서 경쟁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천안역과 온양 온천역과는 전혀 다른 지역인 천안 아산역에 정차하기 때문에 개별 이동이 필요했고 호남 고속선 1단계 개통 과정에서 광주선을 통해 광주역으로 가던 KTX 열차편들이 모두 광주 송정역 정차로 단일화되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한때 광주 송정역 광주역 간 셔틀 형태의 CDC 통근 열차도 운행됐지만 열차의 노후화나 저조한 수요 등으로 인해 2023년 12월을 끝으로 없어졌고 현재는 다른 시내 대중교통편 이용을 해야 합니다. 천안 아산역에 정차하는 호남선 고속열차는 지금도 편수가 적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는 경부 고속선 1단계 일부 구간을 경유하고 마산, 포항, 부산 착발 고속열차와도 공유하고 있는 형태 때문에 많은 편수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평택 5선 간 선로 추가 건설이 계획됐는데 평상시 선로 2개로 운영되는 해당 구간에 선로 2개를 더 설치하면서 선로 사용량을 줄이고 교통량 부담도 낮추는 것입니다. SRT와도 공유하기 때문에 심각한 병목 현상도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라 선로를 추가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지만 지난해 감사원이 오송역의 전체 선로들 중 2개가 과주 여유거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밝혔고 배선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열차 운행량을 증가시키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색 광명 간 고속선도 계획됐는데 이것은 용산 금천구청 간에서 일반 열차와의 선로 공유로 인해 발생하는 포화를 낮추기 위한 방안입니다.
수색 광명고속선은 올해 중 착공을 예정하고 있으며 목표상 2033년 개통 시 KTX와 일반 열차의 동선 분리를 실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서대전경유 KTX에 해당하는 이야기로 호남 기존선 가수원 논산 구간의 직선화도 있습니다. 극허브로 인해 빠른 속도로 운행하지 못하는 이 구간을 준고속급으로 운행도 가능할 정도로 개량해서 지금보다 소요시간을 단축합니다. 다만 천안 아산역과 광주 송정역으로의 접근성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버스는 고속열차에 비해 편수나 소요시간 면에서 뒤처지면서 경쟁력이 많이 약한 편이지만 시내에서의 접근성을 생각하면 오히려 일부 나은 편도 있어 종합적으로는 좀 애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